네, 안녕하세요. 자바 두 번째 영상 그리고 자바 마지막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리턴의 이해부터 배열까지 이렇게 하고 페이지로는 44에서 45, 49에서 50, 58에서 59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리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보시면 avoid return time simply means nothing is returned. 즉 void라는 것이 있으면 리턴이 안 된다 이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일단 한번 봐봅시다. 여기 public static void main이 있죠. main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중괄호가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나버려요. 중괄호가 여기서 끝나면 밑에 있는 것들은 뭐냐 하는데 밑에 있는 것들은 메소드입니다. 저희가 메소드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제 메소드를 만들었는데 메소드 이름이 각각 add와 sub인데 이 add라는 메소드가 있고 sub라는 메소드가 있어서 메인 안에서 얘네를 실행해 준 다음에 출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메소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 이 메소드가 인티저 add 그리고 인티저 a, 인티저 b가 라고 돼 있습니다. 먼저 여기 동그라미 친 인티저라고 돼 있는 부분을 왜 인티저라고 하는 것이냐면 아까 리턴을 한다고 했는데 리턴 값이 정수형 리턴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인티저를 써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퍼블릭은 클래스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상관없고요. 그 이제 보시게 되면 이 메서드하고 add라고 한 다음에 두 개의 값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값은 각각 인티저 a와 인티저 b인데요. 인티저 값을 받아서 어떤 특정한 함수를 돌린 다음에 그걸 리턴을 보내는 것이 이 메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인티저 a와 인티저 b를 받아서 인티저 c라는 새로운 값을 만든 다음에 이 c라는 값을 a 플러스 b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리턴을 시키는 건데요. 여기까지만 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위로 올라가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보시면 main r은 new main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main r은 new main이라는 것은 1학기 때 배운 참조형 변수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참조형 변수를 만들 때 만든 이유는 r이 만약에 단순한 인티저형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시켰다면 이런 메소드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조형 변수를 이용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조형 변수를 만들 때 선생님이 교재에서는 return 언더바 샘플 r은 new return 언더바 샘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제 거와 좀 다른 이유는 저는 클래스 이름이 메인이고 선생님은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 r이라는 참조형 변수를 만들어줬죠. 이 r.add 3,5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add라는 메소드 안에 인티저 a와 인티저 b가 있었죠. 각각의 a는 3 그리고 b는 5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는 A 플러스 B는 3 플러스 5는 8이죠. 그래서 이 8을 리턴을 해주는 것이고 그러면 K 값은 8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뽑을 때 system.out.println은 두 수의 합 플러스 K를 해주게 되면 두 수의 합은 8 이렇게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똑같은데요. 이 인티저 서브라는 것은 서브라는 메서드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것입니다. a와 b를 받아서 c는 b-a라는 값을 리턴을 해준 것이고 그래서 이 j라는 것을 보게 되면 똑같이 참조형 변수이기 때문에 r.sub에 3,5를 하게 되면 int j는 5 빼기 3 즉 2가 되게 됩니다. int j는 2이기 때문에 system.out.println j를 하게 되면 뒷수에서 앞수를 뺀 값은 2 이렇게 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참조형 변수에 대해서 좀 이해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 메소드를 만들 때 리턴 값이 인티저이면 여기에도 인티저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다음은 어레이입니다. 어레이는 배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배열이 파이썬으로 따지면 리스트와 비슷한 것인데요. 이제 배열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앞서 배열과 리스트의 살짝 차이점을 말해보자면 배열은 크기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파이썬에선 이게 구현이 딱 보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값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길이도 늘렸다 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열은 그런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고정이 돼 있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A라는 배열이 있다고 합시다. A의 0번째 인덱스는 3 이렇게 하게 되면 A의 길이는 1인 거고 인덱스가 안에 밸류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3인 것이고 인덱스는 0인 것입니다. 똑같이 선생님 교재도 길이가 500인 어레이를 만든다고 하면 이것은 여기 안에 있는 밸류는 각각 A의 0부터 A의 1 점점점 A의 499까지 이렇게 파이썬의 인덱스와 똑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배열을 생성을 어떻게 하냐면 얘네 이 세 가지는 빈 배열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빈 배열을 생성해서 그 안에 값을 넣어주거나 하면 쓸모가 있겠죠. 자, 이제 더블 대괄호 닫고 데이터는 new 더블 대괄호 2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더블은 자료형인데요. 더블 자료형이 들어갈 수도 있고 스트링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인티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배열의 이름은 데이터인데요. 데이터는 배열은 new 더블이기 때문에 새로운 더블의 자료를 가진 25개의 밸류 값을 가진 25의 빈 밸류를 가진 배열을 만든 것입니다. 자, 1번과 2번은 이 대괄호의 위치만 바뀌었고 3번을 살짝 설명해 보면 먼저 더블 데이터라는 것에서 데이터가 대괄호가 붙어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배열이라는 것을 선언해 준 다음에 이 데이터는 new 더블 25라고 하면 똑같이 빈 배열 25개짜리 빈 배열이 크기가 25인 빈 배열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 오답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왠지 시험에 나올 거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코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될 건데요. 보시면 퍼블릭 스태틱이 있고 메인이 있습니다. 메인이 있고 이번에도 따로 메소드를 만든 게 있는데 이 메소드가 이번엔 void가 들어갑니다. 즉 리턴 값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한번 봐볼게요. 인티저 리스트는 중괄호 1, 2, 3, 4 이건 무슨 뜻이냐면 똑같이 배열을 생성하는데 아까는 빈 배열을 생성했다면 이번엔 꽉 찬 배열을 생성할 것입니다. 꽉 찬 배열 안에 각각 1, 2, 3, 4가 있고요. 만약에 이 각각의 값을 호출하고 싶으면 리스트 대괄호 0을 하면 뭐가 될까요? 0번째 인덱스이기 때문에 1이 나오겠죠. 그리고 리스트 3을 하게 되면 4가 나오게 되겠죠. 3번째 인덱스가 3번째 인덱스가 4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change array라는 것은 이 메소드이고 그 전에 앞서서 이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뭐냐면 얘는 프린트를 하는 것입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 리스트가 바로 돼가지고 리스트를 바로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 어레이를 한 번에 system.out.println에 넣으면 출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포문을 이용해 가지고 각각의 인덱스 값을 호출해서 인덱스 값을 이용해서 밸류를 호출해야 됩니다. 보시면 인티저 넘버가 0부터 4 전까지 그래서 0, 1, 2, 3까지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 각각의 프린트가 포문에 돌아가면서 리스트의 넘버, 즉 넘버가 처음에 0이었으면 리스트의 0,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이 뽑히게 되고 그 다음은 포문이 끝났기 때문에 들어가서 리스트에 이게 먼저 뽑히고 얘는 그러면 1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리스트에 1이니까 2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게 들어간 이유는 앞선 코드들에도 있었지만 이게 ln을 하지 않고 라인을 넘기지 않고 쭉 이렇게 출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change array인데요. change array는 똑같이 아까 리턴 값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메소드입니다. 메소드인데 이번에는 메소드 안에 메소드가 받는 자료형의 구조가 array입니다. 이게 특히 그 중에서도 인티저 배열인데요. 인티저 배열을 받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인티저 대괄호 한 다음에 한 칸 띄고 b라고 해주게 되면 우리는 인티저 배열에 대해서 이 함수를 메소드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b는 아무 문자에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서 리스트와 b는 같은 주소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둘 다 같은 인티저이고 이 체인지 어레이를 리스트에 대해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리스트와 B가 같은 주소를 공유하고 있어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 B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B라는 B라는 배열이 있는데 B라는 배열을 통해서 B라는 배열을 저희가 바꾸고 싶은 것입니다. B라는 배열을 바꾸는 방법은 각각의 밸류를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서 포문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문을 이용할 때는 이 i는 인덱스가 될 것이고 인덱스를 이용해서 바꾸게 될 건데요. i는 0부터 i가 4보다 작을 때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i는 0, 1, 2, 3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b에 먼저 0이 들어갔다고 하면 b의 0은 b 플러스 이렇게 되게 되고, 이 말은 b에 원래 있었던 0번째 밸류에 대해서 3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문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게 되면 i가 0에서 이번에 1이 되겠죠. b의 1은 b의 1 플러스 3. 이걸 이항시키면 3은 0이 말도 안 되는 시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b라는 배열이 원래 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밸류가 있었는데 그 값에 3을 더해줘서 새로 저장을 해주는 것이 이 포문의 의미, 이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즉 b의 모든 밸류 값에 대해서 3씩 더해준 것을 해주는 것이 이 change array라는 메서드입니다. 자, 이제 보게 되면 이 change array의 리스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리스트라는 배열은 1, 2, 3, 4가 있게 됩니다. 이때 change array를 하게 되면 change array의 리스트를 하게 되면 여기서 b 대신에 리스트가 들어가게 된 거죠. 이 리스트에 대해서 그러면 모든 값에 대해서 3씩 더해준 게 이 change array 리스트, 즉 리스트를 바꿔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들어가 보게 되면 바뀐 리스트는 4, 5, 6, 7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 것이고, 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력을 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출력을 하게 되면 4, 5, 6, 7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이제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차원 배열에 대한 코드에 앞서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수학에서의 행렬과 2차원 배열, 자바에서 2차원 배열이 뭐가 다른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배열이 있다고 하면 수학에서는 이게 1행, 2행, 3행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열, 2열, 3열, 4열, 5열 이렇게 되게 되는데, 여기서 자바도 똑같습니다. 자바나 어떤 파이썬이든 뭐 배열이 있는 것은 똑같은데 2차원 배열에서는 숫자가 0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0행, 1행, 2행 이렇게 되죠. 근데 숫자는 같죠. 모양도 같죠. 근데 이거 0행이라는 것과만 좀 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코드에 대해서 코드를 조금 탐구해 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서는 보시게 되면 public static void main의 string args.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배열을 2차원 배열을 생성할 때도 앞서와 같은 똑같은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 생긴 게 좀 다르죠. 살짝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꽉 찬 배열을 만들 때 중괄호가 있는 건 똑같고 그 안에 또 중괄호가 있습니다. 이 중괄호는 뭘 뜻하냐면 이 쉼표를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것들은 0행의 1열, 2열, 0행의 0열, 1열 값이고, 얘는 1행의 0열, 1열 값이고, 얘는 2행의 0열, 1 터치했어야 됩니다. 다시 할게요. 0행의 1열, 0행의 0열, 1열, 그 다음에 1행의 0열, 1열, 그리고 2행의 0열, 1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게 생성을 하는 건 똑같은데 중괄호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10, 20, 그리고 여기에 1행의 0열이니까 30, 40, 그리고 2행의 0열 50, 2행의 1열 60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났는데 이게 솔직히 자바의 살짝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뽑는데 너무 귀찮아요. 이거 다 쓰기가. 어쨌든 이거는 간단한 거 선생님께 보시면 이게 플러스가 이렇게 좀 나눠져 이런 쉼표가 없어가지고 조금
난해하게 돼 있어서 제가 좀 바꿔본 건데요. 이거 보시게 되면 system.out.println에 println이라는 건 한 번 더 복습하고 가면 이걸 출력한 다음에 한 칸을 띄워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a의 00 얘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딱히 크게 있는 건 아니고 나중에 뽑을 때 깔끔해 보이려고 하는 거고요. 이 플러스에 이 따옴표 안에 없는 이 A00은 A라는 2차원 배열의 0번째 행과 0번째 열의 값, 즉 10이 되겠죠. 10을 뽑아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쉼표를 통해서 여기 쉼표가 있죠. 쉼표를 나타낸 다음에 뽑은 다음에 똑같이 A의 01은 A의 0번째 행의 1번째 열, 첫 번째 열의 값을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얘는 20이겠죠. 똑같아요. 그런 다음에는 A의 1, 0은 여기선 1행이 먼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행의 0번째 열은 30, 그러니까 이 값이 30이죠. 그 다음이 1행의 1번째 열이기 때문에 40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도 똑같은데 이거 해보시게 되면 2행의 0번째 열이니까 50, 2행의 첫 번째 열이니까 60 이렇게 뽑히게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3 곱하기 이게 3 곱하기 2 형식이잖아요. 행 곱하기 열로 보통 수학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3 곱하기 2 형식의 배열에서 이거는 정방향 배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꽉 차 있고 뭔가 대칭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방향 배열하고 이제 다음에 배울 것은 비정방향 배열입니다. 이번에도 꽉 찬 배열을 만드는데 괄호가 있죠. 이 안에 이번에는 첫 번째 괄호가 10부터 이렇게 50까지가 있고 그 다음엔 60부터 90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길이가 다 다르죠. 길이가 다르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똑같이 아까 쉼표를 통해서 이게 행을 구분한다고 했죠. 그래서 0번째 행이 10, 20, 30, 40, 50 즉 5개의 값이 있고 5개의 값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똑같이 1행의 값이 얘가 0행이고 얘가 1행이죠. 1행이 60, 70, 80, 90이 있는 거고 마지막에 2행에 100이라는 값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색깔을 살짝 바꿔서 숫자를 입력해 보면 똑같이 0행에 0번째 0행에 0, 1, 2, 3, 4 이렇게 있다고 하면 0행의 0번째 열이 10, 0행의 1번째 열이 20, 그 다음에 30, 40, 50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다음에 1행으로 넘어가겠죠. 왜냐면 심표를 구분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60, 70, 80, 90이 되게 됩니다. 60, 70, 80, 90 이렇게 되죠. 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2행일 때는 0번째 열밖에 없기 때문에 100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렇게 메모리에 저장이 됐고 이제 이걸 뽑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살짝 중요한 것이 전체 배열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전체 배열의 크기 하면 5 더하기 4 더하기 1에서 5 더하기 4 더하기 1이 뭐지? 10이죠. 10 죄송합니다. 전체 배열의 크기가 10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선 그게 아닙니다. 보시게 되면 이 쉼표로 구분된 거는 총 3개이기 때문에 배열의 길이 a.length 이게 length가 길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배열의 길이를 구해주는 것입니다. 는 3이 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되면 전체 배열의 크기는 크기 또는 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크기가 좀 더 맞을 것 같네요. 크기는 3이죠. 3. 자 이제 그러면 A의 0의 요소수 이거는 0번째 행의 요소수가 몇 개인지 구해주는 것입니다. 0번째 행의 요소수라고 하면 0번째 행에 있는 열의 개수겠죠. 보통이라면 열의 개수가 다 같을 텐데 얘는 비정방향 배열이기 때문에 열의 개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요소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A0.length는 이 0을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죠. 랭스이기 때문에 이 4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5개가 있습니다. 그럼 5가 뽑히게 될 거고요. 1행에서는 60, 70, 80, 90이 있어서 4. 그다음 마지막 2행에서는 1 이렇게 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5, 4, 1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시험 범위 끝났고요. 저희가 또 퀴즈를 뺄 수가 없죠. 퀴즈를 만들었는데 퀴즈가 어렵진 않고 그냥 퀴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이제 제가 스트링 배열이 있고 인티저 배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티저 배열만 배웠기 때문에 스트링 배열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스트링 배열의 이름은 월즈고요. 월즈는 우리 반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곽티슈, 지우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넘버즈라는 배열은 이제 책상, 공용 컴퓨터 이것들에 각각의 숫자가 몇 개씩 있는지에 대한 인티저 배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펜은 17개가 있어야 되고 지우개는 3가지가 있어야 되고 의자는 37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프린트 문을 만들어 보시면 되는데요. system.out.println 한 다음에 월드에서 어떤 요소를 가져와요. 예를 들어서 chair이라고 해봅시다. 그 체어를 가져온 다음에 체어를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몇 개 있는지 이 넘버스 배열에서 본 다음에 37개가 있죠. 그럼 넘버즈의 요소를 넘버즈의 37을 가져와서 뽑으시면 됩니다. 모든 걸 한번 해보시면 연습이 될 것 같고요. 이게 배열의 위치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바람이 부네요. 어쨌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두 번째 퀴즈인데요. 두 번째 퀴즈는 살짝 문자 배열을 해서 원하는 모양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건 안 하셔도 되고 솔직히 장난식으로 한 거여서 저희가 하트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노가다를 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하트가 오 하트 좋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번 보시고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을 그리고 2차원 배열을 뽑는 것을 참고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2차원 배열을 바로 출력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이제 끝났고요. 자 이것도 똑같은 거고 비행기 그리고 이제 끝났습니다. 구독 꼭 해주세요. 지금 몇 명이지? 어쨌든 8명인가? 8명 나머지 보신 첫 번째 영상 제가 봤을 때 82회 조회수였는데 구독자 8명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해주시면 힘이 될 것 같아요. 예. 오케이. 자 이제 영상 여기 끝냈고요. 그 설명이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 만약에 좀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나 현민이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퀴즈 하면 똑같이 그 댓글란에 이메일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로 보내주시면 나중에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